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6일 기유 두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내선시 정 서성을 경상우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 서성은 전란 초에 황정욱의 망료로 북도에 들어갔다가 적중에 사로잡혀 구차하게 살았으니 주보를 면한 것만도 다행이다. 그가 칭찬할 만한 기이한 재주가 있기에 단지 조령밖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갑자기 감사의 직위를 맡기는가.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복을 바라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겠는가.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임한, 광량 등을 대궐들에서 추국해야 할지를 금부로 하여금 살펴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 적은 과연 영란에 해당되니 대궐들에서 국문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송유진에 비할 것 같지 않으니 삼성 교우자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신에 의견도 그러하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심수경이 아뢰기를 70세에 치사하는 것은 예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사환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70세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80세이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을유년에 70세가 되어 연로함으로 퇴직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녹과 영화를 탐하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별난을 만남에 미쳐서는 노병으로 인하여 서쪽으로 파천하시는 어가를 따르지 못하고 도망가 숨어서 구차하게 살았으니 그 죄가 실로 큽니다. 늦게 행조에 달려가 사언한 뒤에 또 연로함으로 퇴직을 청하였으나 윤호해 주시지 않고 이에 전교하기를 이때를 당해서 대신에 어찌 물러갈 수 있겠는가 하시기에 신은 감격하고 항공하여 감히 다시 깨달지 못하였는데 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한 지가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신은 이미 도망가 숨은 일로 주의를 얻었는데 상상께서 너그러이 용서하고 견책을 가하지 않으시니 신은 스스로 감히 다시 그途중에 설 수가 없었으나 엄교와 돈유 때문에 억지로 수행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어 더욱 노쇠한지라 정신이 도통 없고 기력이 전혀 없으며 두 눈이 어두워져 물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궐을 출입할 때는 남의 부축을 받는데 10걸음에 한 번씩 쉬며 혹은 자빠지고 넘어지기까지 해서 남들이 마냥 비웃고 꾸짖게 만드니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잔한 몸을 책동시키려 하나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한갓 경상의 바늘에 끼어 들끌만한 도움도 없으면서 그저 앉아서 음료만을 축내게 하니 더욱더 미안합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상께서 물러가 쉬도록 특별히 허락하시어 금방 땅속으로 들어갈 몸으로 하여금 노년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이가 그처럼 많으니 마땅히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하고 비변사에 전교하기를 70세에 치사하는 것은 옛 법도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법전이 있으나 이 법이 행해지지 않으니 노인을 대우하는 처사가 아닌 것 같다. 영중주부사는 나이가 80이나 되어 물러가 쉬려고 하므로 마땅히 따라주어야 할 것이니 의논에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세자 이위사는 동궁을 호위하는 기간이니 그 소임이 가볍지 않은데 근래 전혀 사람을 고르지 않으니 물론이 미편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이기 임예신과 시직 김달효는 평소 남들로부터 말을 많이 듣고 사어 박명립 위솔 신유 부수
권유넘은 인물이 용렬하고 이귀 유준 사어 신발은 나이가 노쇠하니 채차 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5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일의 생은 진사는 초시 후 복시 전의 기간을 느슨하게 잡아 규정을 세워서 겸하여 무죄를 시험 보일 것을 전교하였습니다. 무비를 잊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적을 칠 뜻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뜻은 지극합니다만 무는 길이 다름으로 일에 지장이 많으니 그런 규정을 창설하는 것은 미편한 일입니다. 물론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해주에서는 지금 줌 외에 알려서 거행하려고 하니 우선 정직해 하고 다시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불가불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심수경은 나이가 많지만 정력은 아직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조정을 거친 구신으로 쓰는 이 사람만 남아있을 뿐인데 갑자기 연로하다고 물러가며 조정에 같이 있는 신하들로서 허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국가가 다산한 대를 당해서 노성한 사람 마땅히 힘써 만류하여 조야의 기대를 위안시켜야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노성한 사람이 없으나 오히려 전형이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노인에게 물으라 하였으니 어찌 무턱대고 한 말이겠습니까? 위에서는 그의 연로함을 민망히 여기어 한가히 쉬도록 허락하시려 하시니 아랫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뜻은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비록 힘든 직무는 맡기지 말더라도 우선 조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때로 큰 회의에 참석해 하시면 성조에서 노성한 사람 얻는 것을 중히 여기는 뜻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시는 논한다. 심수경은 지혜가 많고 사려가 주밀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전고에 익숙하다고 일컬었다. 조정에 벼슬한 지 60년이요 나이는 80이 넘었는데 예법을 이끌어 휴직을 청한 것은 참으로 지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며 조정에서 만류를 청하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뜻이다. 그러나 본디 학식이 또 없고 기량도 얕아서 실제로는 정성의 기국이 아닌데 작업에 따라서 정성에 올랐으니 요망에 부합된 것은 아니며 별난을 만나서는 자신만 도망쳐서 숲속에서 부차하게스럽게 살았고 평생 동안 정성의 지혜에 있으면서 이루어 놓은 일도 볼만한 것이 없다. 여전히 나이와 덕이 다 높아 국가의 시귀가 된 자에 견주어 보면 또한 부끄럽지 않겠는가. 단 간신 심정의 손자라서 정의에 용납되어 끝내 멸시를 안 받고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그 몸가짐이 근신하여 시의의 저촉되지 않은 것은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7일 경술 7번째 기사. 밤 1경에 달머리가 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 좌이정 김응남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조천기의 초사를 보니 당초 중화 평양에서 출문할 때 진술한 초사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전율 초사가 이처럼 다르니 극히 교활합니다. 조천기와 안언학을 우선 형추하여 실정을 얻어내야겠습니다. 이만 광량이 진술한 조사도 당초 진술한 조사와 형격하게 다르니 더욱 흉측합니다. 우선 사간이 기일되기를 기다려서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조천기와 안언학은
형처를 한 차례 받았는데도 형장을 참으며 자복하지 않으니 옥체로 말하면 마땅히 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옥사는 반역의 형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비교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의 흉패함은 실로 대역 부도에 해당합니다. 이만 광량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조사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별로 흉모에 가담한 형상이 없으면서 함께 죽음에 나아가게 되니 이것이 실로 민망하고 측은합니다. 이는 바로 이 원익이 조천기와 안언학은 비록 조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사정이 이미 죽은 조변 등 5사람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니 사형을 면제해 주자고 했던 이유입니다. 더구나 임한 광량은 흉특한 정상과 배악한 말이 낱낱이 전후 조사에 이미 나타났으니 참으로 하루도 천지사에 그대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우두머리 악인을 그냥 놓아두고 사간에게 무수히 가형하는 것은 미안할 듯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가형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아뢰기를 신이 퇴직을 빈 것은 실로 중심에서 나온 것이고 예법으로 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위에서 그 정상과 예법을 통찰하셨으니 당연히 따라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미변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도록 하셨으나 정상의 뜻은 이미 허락하신 것이니 몹시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은 그 누가 신이 매우 늙어서 물러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 의논에 아래는 말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따라야겠다는 전교를 이미 내리시고 금방 의논에서 아랫말을 윤호하시니 신은 몹시 민망합니다. 조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때로 큰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더욱 미안한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 특별히 측은히 여기시어 물러가려는 소원을 들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논대로 하고 사직하지 말라. 때로 큰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직무에 종사하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니 미안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5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조천귀와 안언악은 대개 바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임한과 광량은 형취하여 실정을 얻어내소서. 김극성은 다만 마피를 이 능백에게 전해주었던 까닭으로 전혀 추문을 까닭으로 갇혀 추문을 당하고 심지어 형처를 2차례나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잡아다 진술을 받은 결과 역시 전후 말을 변경하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취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김극성의 일은 참작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6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특진관 이헌국, 이정형, 참찬관 정희번, 시독관 박홍로, 검토관 정경세, 기사관 신성기, 김신국, 윤의림이 입시하였다. 강이 끝나자 이헌국이 아뢰기를 보고해 온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중에서 나온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광판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장차 낙동강을 거슬러 들어올 것이다 하였는데 낙동강 상류에는 방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낙동강 상류는 어느 곳으로 향하는 길인가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주에 도달하니 북상하는 고든 길입니다. 김응서의 병이 위중하여 선거일으로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여다가 차차로 교대에 시키면 그 기한이 너무 멀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 김응함도 장사인데 지금 진상을 당해 집에 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원균으로 김응서를 대신하고 선거인은 그대로 호수에 머물러 있게 하며
김응함은 기복을 시켜 낙동강 상류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매우 합당하다. 비변사와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이 정형이 아뢰기를 배설이 어찌 백성들에게 만류당하여 부임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도 원수는 대궐 밖을 전제해야 하는데 임기응변하는 일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매야 분명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으니 남쪽 지방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채찰사를 반드시 내려보내서 진압하게 하고 모든 일도 재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정형은 아뢰기를 매양 호남이 깨뜨려질 것만 염려하고 명남의 고든 길목에는 한 군데도 방수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니 광판선을 많이 만들어 반드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데 쓸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외적들이 꾀하는 일이 극히 흉측하고 교활하니 미리 방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무사로서 기복된 자를 일체 도태시키면 지금 흉적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만일 사변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다시 소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금년만 하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기복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 헌국이 아뢰기를 조사의 경우는 노근획하는 것이 가하거니와 근근으로 말하면 바로 군졸입니다. 군졸에게 100일 만에 상을 마치는 제도가 있으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시에 도태시키면 시비도 매우 허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복에 대한 일은 다시 비변사에 하문하라 하였다. 박홍로는 아뢰기를 동궁이 남아있을 때 인재를 뽑았는데 상중에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는 갓 초상을 당한 자가 50여인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동궁에게 분달하여 급제된 자의 방목을 깎아버렸더니 그 뒤에 상소를 올려 거상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자가 역시 많았는데 실은 상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과거에 오르고 이와 같이 해서 금군이 된 자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박정하고서 능히 국가의 충성을 다할 자는 있지 않습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조정에서 명령이 있은 뒤에 기복했으면 오히려 가합니다. 만일 조정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찌 개인 스스로 기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논이 이미 나왔으니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신은 금, 이와 적을 위해서 진달했을 뿐입니다. 기복하여 과거를 본 자의 경우는 법에 의하여 과거 급제를 취소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조정의 명령으로 기복된 자라 해도 과거는 볼 수가 없거늘 하며 개인 스스로 기복하여 과거 보기를 도모하는 자이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극히 해괴한 일이다 하였다. 박홍로가 아뢰기를 상을 숨기고 과거 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신이 남쪽 지방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조정에 돌아온 뒤에 들으니 역시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경영관이 아랫말은 실로 세상을 개탄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별난초에 어떤 한 문관이 조상 중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이 말하기를 이같이 한 연후에야 외적을 쳐 복수할 수 있다 한 말이 있었으니 상기가 이렇게까지 멸절되었습니다. 전일에 신이 대산으로 있을 때 제 신의 기복에 대해 빠짐없이 적어 아뢰었는데 신은 국가의 경중이 메인 자 외에는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정할 일이라 생각하여 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국가의 경중이 메인 자가 조정의 기복에 따르지 않는 것도 역시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 헌국은 아뢰기를 을미온 연에는 무신으로서 기복된 자가 대궐문 밖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유사라 하더라도 역시 예법대로 거상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우리나라의 상제는 한결같이 예경을 따라 귀천, 현우의 구별 없이
그를 준수하여 행해 온 지 200년이다. 그런데 일조의 병화로 상기가 먼저 무너져 최복을 입고 지를 띈 자는 이미 볼 수가 없고,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애를 모두 예사로 한다. 어버이 상을 듣고 달려가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버이의 유해를 노출시키고 장사 지내지 않는 자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 상을 숨기고 과장에 달려가 벼슬을 구하기까지 하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윤기가 패멸되고 천리가 멸절하여 동방수천리가 장차 금수의 소굴이 되겠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유래된 바는 점진적인 것이다. 근래 수십 년 동안 교화가 밟지 못하고 인심이 함닉되어서 상리의 남아있는 것은 허문 번절뿐이요, 애착의 실정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그런 때문에 한번 상례를 잃자 이런 극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 이는 괴이할 것이 없다. 오늘날 이 폐단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천상을 부식하고 인기를 부지하는 도리에 있을 뿐인데, 구구한 법제를 가지고 방금의 기구를 삼으려 한다. 이는 말단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근본적인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또한 그러지 않은가 하였다. 이 정형의 아래기를 신이 경기감사로 있을 때 탕폐된 작은 고을들을 계문해서 병합하였는데, 그 뒤에 다시 예전대로 다시 나누었으나 음주 한 고을만은 아직도 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단지 둔장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비변사의 의논에 영남의 큰 길에는 고을이 없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제를 두어 유민을 거두어 모아 둔전을 설치해 남쪽 길을 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묻 인심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해서 현으로 회복시킨 것인가? 우리나라의 군녀는 360이나 될 정도로 많지만 제 나라 같은 큰 나라도 그 성이 70에 불과했다. 금천과 과천을 두 고을로 나눈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360여 고을에 어떻게 다 소두 같은 수령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쉽게 보이니 끝내 거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매번 관제를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제는 과연 개정한 적이 없는가? 제대로 고치는 일은 마땅히 군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헌국의 아래기를 도성의 잿더미 속에 도로 모여든 시민은 얼마 안 됩니다. 시중에서 무역하는 종목이 어찌 다 위에서 아시는 것이겠습니까? 각사에서 무역할 때 침범으로 소유를 일으킴이 너무 심하여 시민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으니 이 역시 이 유사가 잘 선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시민은 유사가 하는 짓인 줄은 모르고 상에게로 원망을 돌려서 심지어 무례하고 부도한 말까지 하였으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사들이 한결같이 일체 서리가 하는 대로 맡겨두어서 이런 걱정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주식이 일찍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명확한 의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서리가 간교하고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원이 모두 공사를 그들의 손에 맡긴 때문이다. 정원으로 말하면 출납하는 공사도 직접 하지 않고 있다 하였다. 근 10여 년 이래로 소위 내무역이라는 것이 있어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니 궁시에 대한 기룡이 있었다. 임금이 서울을 떠난 초기에 시장 영세민들의 원성이 떼지 일어나 심지어 참아 듣지 못할 말까지 하였으니 어찌 성대의 수욕이 아니겠는가? 별난 후에도 오히려 언휘가 있어 어전에서 직척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헌국이 종척 노신으로서 약간 그 단서를 끌어내어 경계하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니 그 마음씨의 순실을 하면 취할 만하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일이 모호함에 가까우니 어떻게 능히 임금의 깊은 마음을 깨우칠 수가 있겠는가? 정경세는 아래기라, 나라에 역사가 있는 것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없을 수 없습니다.
당대 20여 년 동안의 일기가 병화가 스쳐 한 통에 남김없이 산실되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춘추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사료를 수습게 하고 지방을 수령으로서 춘추 관원을 겸하는 규정이 있으니 그 중에서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춘추 관원의 직임을 겸하도록 하며 또한 잘 생각하여 기록해 약간 두서를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래기를 사관이나 겸 춘추를 지낸 사람에게 만일 가장된 일기가 있으면 빨리 수습하여 민멸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정형은 병자 영관으로부터 조보에서 유관한 일을 뽑아 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춘추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찾는다면 어찌 소득이 없겠습니까? 하고 정경세는 아래기를 신은 한준겸과 함께 사국에 있었는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기로는 이 사람만한 이가 없으니 반드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정형은 아래기를 소신이 당 하관으로 있을 때 춘추를 겸하였기 때문에 조보에서 중요한 말을 약간 기록해 놓았고 뒤에 승지가 되었어 또한 춘추를 겸하였기 때문에 조금 기록해 둔 것이 있는데 병화 중에도 다행히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사국이 들여보내라고 하는데 지금 춘추관에 있으니 경영관이 바램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김신국은 아래기를 진언하는 일은 신의 소관이 아니나 사국에 관한 일이므로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양호와 관서의 병화를 겪지 않아 완전한 지방에는 반드시 병난 이전의 조보, 정목 및 사출 일기가 있을 터이니 성실한 사람을 보내어 다 방면으로 찾아내게 한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 두 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7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죄인 임한과 광량은 이미 승복하였으니 결란 취초로 조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임한과 광량의 추국은 소루한 것 같으니 다시 가용하여 상세히 물어서 실정을 얻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8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임한의 죄상은 난역에 관계되나 실제로 대중을 모아 군사를 일으킨 일은 없으므로 마땅히 난언죄를 적용해야 하겠는데 대전의 추단조를 상고하면 무릇 난언자가 만일 위를 범하여 정리를 매우 해쳤을 경우는 참수하고 가산을 적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비추어 단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나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조율 계산은 대전의 난언조와 다를 것 같으니 다시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9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임한과 광량에게 다시 그 사유를 자세히 물으니 진술한 바가 이와 같은데 극히 흉참합니다. 단 그 사이에는 황잡한 말이 많은 것 같으므로 비록 그 허실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관리한 자들을 문초하지 않고 놓아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이 능배 윤언경의 소재처를 김응서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량의 공초에서 나온 김영, 김선은 비록 고발한 사람이기는 하나 이미 관련자가 되었으니 문초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양구화, 차천로 등 두 사람도 마땅히 잡아다 문초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신이 처음에는 임한과 광량 등의 범죄가 비록 난역에 관계되기는 하나 송유진과 비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 교우자 할 것으로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임한 등의 공주를 보니 옥사가 커질 것 같은데 삼성 교자만으로는 옥체가 엄중하지 않으므로 골정 출국할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임한 등의 처음 받은 진술 속에 이미 경성에 들어온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비록 나무랄 것이 못된다 하나 난역할 것만은 분명하다. 난역의 죄는 꼭 송유진처럼 군사를 일으켜야만 난역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미 자세히 물어서 취초하였으니 이유를 비추어 단지하는 것이 가하다. 말이 대부분 잠란하니 깊이 믿기에는 부족하다. 김영과 김서가 혹시 고발한 사람이면 운초할 것 없는데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바다. 당초 모인이 고발했는지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라. 이 능백 등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자세히 물어서 잡아다 추국하는 것이 가하다. 대개 옥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면 골정 추국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해 10번째 기사 사시에 햇머리가 지고 밤 1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9일 임자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9일 임자 두번째 기사 승지 정구가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당초 임한 등의 황당한 정적을 김서가 먼저 알고 곧 김영에게 가서 이야기하니 김영은 김서와 합력해서 그들을 붙잡았으며 중화부에 가서 고발한 것은 김영이 하였습니다. 가서 붙잡은 것을 고발한 일은 김영이 먼저 하고 김서가 다음에 하였습니다. 그런 때문에 본도의 계장에도 김서와 김영이 합동으로 관에 고발했다 하였으니 이들 두 사람은 다 고발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양 등의 황당한 말을 고발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과연 해게 망측하였습니다. 그러니 상교에 의하여 문초하지는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능백 등은 다시 임한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그 말이 앞뒤가 각각 달라 극히 황란함으로 의거하에서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난적의 입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일일이 잡아다 문초해야 할 것인데 그들의 거처와 형체를 찾을 길이 없거니와 찾자면 소요가 염려됩니다. 그러니 각도 감사에게 비밀이 유시하여 전파하지 말고 10분 비밀리에 수소문해서 붙잡아 올려 보내게 하소서. 양구하는 상우지방의 기장동에 있다고 하니 본도의 감사가 즉시 잡아서 수검을 채워 올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조사에 나타난 사람은 그 진술이 앞뒤가 각각 달라서 의거하기 어려우니 우선 수색할 필요는 없다. 소요를 일으킬까 염려된다. 양구하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9일 임자 세번째 기사 사제감청 유주인을 절충호군에 전 군수 허잠을 통정대부 성주 목사에 제수하였다. 두 사람은 김응남이 경연에서 아래어 뽑아쓰기를 청했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해 당상에 올리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9일 임자 네번째 기사 밤 1경과 2경에 달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0일 개축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0일 개축 두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서산 부사 정사시는 전란 초를 당하여 언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군부의 위급함은 구하지 않고 집에 가서 모친을 구하겠다고 핑계하고서 결국은 장인이는 영동의 골로 가서 여러 달을 머물러 있었으므로 지금도 그것을 들은 자 중에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 뒤에 그는 수급을 가지고 비로소 행조에 이르러서 속죄하고 공을 요구하는 듯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비루하게 여기고 공격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의 계획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씀은 극히 무상하였으니 그를 관원의 반열에 끼어두어 명기를 유혹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판에서 깎아버리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후원에 해굴이 노출되어 있으니 유사에게 말해서 속히 처치게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적이 물러간 뒤에 해사로 하여금 행궁을 수리하고 소재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십분 정결하게 했어야 할 터인데 후원에 아직도 해골이 있으니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수리한 관원을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유대정을 사헌부 장령에 유안성을 사헌부 지평에 윤안성은 행금이 조금도 없었으므로 청의의 버림을 받았는데 이에 이르러 대간에 들어서자 시의가 시시하게 여겼다. 기자헌을 시강은 보덕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미시의 햇머리가 지다. 밤 1경과 2경에 손방과 곤방에 화기가 있는 듯 하였으며 1경에서 3경까지 달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0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진유격의 족반사 이시발이 서게 하였다. 정월 12일에 일시감치 진유격을 따라 유천에서 출발하여 밀양을 지나 김해에 정박하였는데 죽도의 진영에 있는 소장이 배 위에 와서 보고 식사를 청하여 그대로 그곳에서 잤습니다. 그 진영의 기지는 넓이가 평양 정도나 되었는데 삼면이 강에 임하여 목성으로 둘러쌌고 토성으로 거듭 쌓은 다음에는 석성을 쌓았으며 높고 웅장한 누각은 현란할 정도로 화려하고 크고 작은 토우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 한 조각 공지도 없는 것 같았으며 규모가 10,000여 명의 군사를 수용할 만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성 밑에 줄지어 매어 있었는데 크고 작은 선박들은 성 밑에 줄지어 매어 있었는데 그 수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붙어있는 백성들은 성 밖에 막을 치고 곳곳에서 둔전을 짓고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였습니다. 임 통사라고 일컫는 사람이 행장의 명으로 와서 진유격을 시봉하였는데 그는 바로 철강 온주 사람으로서 13세에 일본의 포로가 되었고 처자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3일에 조반 후에 배를 출발하는데 지나면서 바라보니 감동포, 천성포, 안골포 등지에 모두 외적의 진영이 설치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같지 않았으나 성지의 견고함과 오구의 줌이라면 대부분 서로 같았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쑥대로 가리고 나는 듯이 외양을 향해 가는 것을 바라보고 물었더니 일본에 들어가는 배인데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이처럼 연달아 간다 하였습니다. 진노야가 들어온 일도 벌써 보고하러 갔느냐고 물었더니 일찍이 급보를 했다 하였습니다. 행장이 보낸 소장 바로 행장의 친동생이다. 행장은 원래 사형제인데 하나는 평양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 쾌속선을 타고 와서 중로에서 문안하고 먼저 배를 돌려 돌아갔는데 빠르기가 나는 새와 같아서 순식간에 멀리 사라졌습니다. 좌우에서 노래젓는 자가 각각 18명씩이었습니다. 행장이 또 소장을 보내서 문안하였는데 선의 배는 내척이었고 내척의 배는 좌우로 끼고 전진하였습니다. 미시에 행장의 진영 아래에 이르러 정박하였습니다. 진영은 해안에 있는 한 산에 설치하였는데 산세가 매우 험준하였고 석성을 둘러쌌고 위에 목책을 첨가했는데 주위가 6, 7리나 되었고 산을 깎아서 못을 만들고 차례로 잇대어 집을 지었으며 바다를 메워서 성을 쌓고 버려있는 별처럼 문을 냈는데 그 문은 바로 선박에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진유격이 관 뒤에 망릉의
막능 의를 입고 배에서 내려 진에 들어가니 구경하는 남녀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장량의 양면에는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물건은 대부분 해산물이었습니다. 진 유격이 여관에 드니 행장이 소장을 보내 말하기를 마땅히 20리 밖에 나가서 영접했어야 하는데 마침 신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게 못하였으므로 죄송하다 하자 진 유격은 매우 불쾌한 사색으로 답하기를 주인이 손님에 대하여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황조에서 은혜를 베풀어 봉왕을 허락했고 나는 명지를 받들고 와서 선유하는 사람이니 더욱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병이 있다면 뵐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와서 말하고 절하고 말하기를 갈망하는 심정이 매우 괴로웠는데 노이아가 지금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하니 진 유격이 말하기를 성 노야가 지금 양궁의 생명을 위하여 시비의 논의도 불구하고 이 일을 주관하여 나를 보내 선유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매우 바쁘게 나왔다. 이 일은 앞서 과도의 논의가 있을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하였는데 성 노야가 혼자 담당하고 나서서 여러 번 재창하기에 이르렀고 또 조선국왕이 이를 위하여 우린 주본에 힘입어 비로소 준허가 내려짐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어찌 양국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말하기를 외인도 4년 동안이나 이 역에 머물렀으니 형편상 반드시 철수에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사체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뿐인데 저들이 머무는 길이 도로 모르실까 염려된다. 행장이 전년부터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여 장관 같은 높은 사행은 감히 바라지도 않고 비록 2~3명의 군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한번 표문을 올린 뒤로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다. 간혹 군문 등에서 야불스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어떻게 그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겠는가? 행장이 막류를 지었을 때 나와 함께 포대에 올라갔었는데 해양을 오가는 배 위에 혹시 모자를 쓴 사람이 있으면 그는 곧 의심하기를 저 사람은 바로 천조의 사신이 아닌가 하였다. 그는 이처럼 고대하였는데 그쪽에서 실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식이 없었다. 나도 사람을 시켜 품첩을 군문과 병부 등 여러 아문에 보냈으나 첫 번째로 돌아오지 않고 두 번째도 돌아오지 않고 세 번째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실이 미루어지니 그가 어찌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는가. 이제 노야가 명지를 받들고 여기에 왔으니 흠차관으로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노야 한 분뿐이다. 내일 노야가 그에게 2~3마디만 설명해 주어도 그는 반드시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에는 근래에 한 낭설이 떠들고 있다. 이 때문에 행장은 의욕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조정이 비록 소섭이를 경사에 들어가게 했으나 관문을 맡은 장관이 막았기 때문에 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따라서 모처로 갔다는 말이 있다. 행장이 이 말을 듣고 괴상하게 여겨 나에게 묻기를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기에 나는 답하기를 필시 그럴 리가 없다. 그 관문을 경유하지 않고는 달리 들어가는 길이 없다. 말이 너무도 근거가 없으니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나 행장은 오히려 의욕을 풀지 않았는데 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요양에 있을 때 소섭이를 보내 관문에 들어가게 했는데 오 유격이 왕지를 받들고 그를 인솔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흠차관이 앞에 서서 가는데 누가 감히 막겠는가. 이는 필시 심과 왕 등의 그릇된 말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또 심유경이 나를 속여 이를 그르쳐서 나로 하여금 곤란을 받게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말에는 매우 분한이 많았습니다. 다음 도사가 또 원수는 어느 곳에 있는고 물으니 진유경은 답하기를 내가 볼 때는 남원에 있었고 병마 장령의 경우는 좌우도에 포진해 있는 자들이 역시 많았다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말하기를
조선 사람도 서로 왕래하고 있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매우 좋은 현상이다.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떠난 뒤에 진유격은 관대를 벗지 않고 임 통사를 불러서 말하기를 행장이 보러 오면 그를 만나보고 오지 않으면 관대를 벗어야겠다 했으니 즉 속히 말을 전하라 하였더니 임 통사가 조금 후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노야가 식사를 한 뒤에 와서 뵙겠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식사 후에 행장이 찾아오니 진유격이 의자 위에 앉아 병부의 패를 가져다 북쪽 벽에 세워놓고 말하기를 이 패 속에 황상의 성지가 들어있으니 행장은 먼저 이 패에 찬배하라 하니 행장은 몸을 굽혀 합장하고 이것이 바로 외예법이라고 한다. 진유격의 앞에 와서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현소와 주께가 차례로 앉았습니다. 진유격은 의자에 앉고 행장 등은 모두 평좌하였습니다. 행장은 황의를 입고 과두를 하였으며 현소와 주께는 당근을 쓰고 흑삼을 입었었습니다. 행장이 말하기를 날은 차고 길은 먼데 노야는 고생이 많았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중화에 있을 때 행장은 바로 일본의 어진 장수요 현소와 주께 등은 모두 고승이란 말을 익히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나 만날 길이 없었다. 마침 황상이 너희의 봉황을 준호하셔서 내가 명제를 받들고 나와 오늘의 상봉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천재 일우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행장이 말하기를 노야가 배로 멀리 오느라 노후가 심할 것이므로 감히 오래 모실 수 없으니 내일 나의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기를 청한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병부 석 노야가 너희의 이 일을 위하여 남의 꾸지람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며 남의 논박을 얼마나 입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단독으로 담당할 이 일을 끝내 주관하였다. 그래서 나를 급히 파견하여 이 뜻을 먼저 유시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나를 보는 것이 곧 석 노야의 면목을 직접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였는데 행장은 답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신이 이 해룡과 함께 진유격에게 말하기를 행장의 얼굴에 희색이 없고 말에 있어서는 대답하지 않은 점이 많으며 그의 사색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하니 유대무가 말하기를 내가 전일 볼 때도 이와 같은 모양이었으나 본시 성품과 태도가 이와 같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진유격이 통사에게 묻기를 행장이 낙수비에게 가서 기에 참배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하지 않았다고 통사가 말하자 진유격은 말하기를 낙야는 바로 경약이 차임해 보낸 사람이며 그가 가진 조정의 기는 바로 황제의 영이니 가서 참배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통사는 급히 가서 행장에게 알리라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진유격이 신을 불러서 웃으며 말하기를 행장이 낙야의 초소에 가서 기에 참배했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진유격이 처음에는 행장의 사색에 의심을 가지고 가서 곧 기에 참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명령에 순종함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진유격이 유대무를 시켜 다음 도사를 만나본 뒤에 그 길로 가서 행장을 만나보게 했는데 별로 기묘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14일 아침에는 진유격이 가정들에게 주의시키기를 내가 행정을 만나볼 때에 호령을 엄습게 하고 진영을 정죄할 것이며 심상치 않은 무리를 너희는 10분 근신하여 혹시라도 사단을 일으켜 천조의 체면을 손상치 않게 하라. 어길 것 같으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서서비의 아들이 찾아와 보았는데 나이는 17, 18세쯤 되고 용모는 영특하게 생겼었습니다. 진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요양에 있을 때 너희 아비를 보고 사랑하여 은패를 상으로 주었다. 요 유격이 나와 함께 나가 호송하여 경사에 들어갔더니 조정에서 상년을 베풀어 주었다. 또 지시할 말이 있어 뒤에 곧 나올 터이니 너는 오래지 않아 아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니 답하기를 아비와 아들을 사랑해 주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식후에 진유격이 다음 도사를 찾아가 배할하고 한담을 나누다가 조금 후에
좌우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한참 동안 밀담을 하였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올 때 진유격이 신과 이해룡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고 다음 도사를 보게 하였는데 다음 도사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두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밀담할 때 진유격이 다음 도사에게 말하기를 조선이 여기 사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낭중 배신 한 사람과 대동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장관하게 하였으므로 곧 두 사람이 위장하여 따라왔다 하니 다음 도사가 말하기를 데려오기를 참 잘했다 하였습니다. 오후에 행장이 진유경 및 다음 도사 낙수비 유대무를 자기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진유격이 갔으니 행장은 중관에서 나와 방 안으로 맞아들였으며 현수 주께 평 좋으시니 와서 앉았습니다. 내 벽에 금병이 쳐 있는 등 거처가 극히 호사스러웠습니다. 문을 닫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밖에서는 큰 집을 짓고 있어 이미 들보아서 가래를 올렸는데 나무를 베는 소리가 산을 진동하였습니다. 진유격이 웃으며 행장에게 말하기를 많은 군사는 노역시켜 저런 큰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며칠을 머무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많아도 3개월에 불과할 터인데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지 말고 좀 쉬게 하라 하니 행장이 답하기를 천사 아문을 만들려고 하니 짓지 않을 수 없다. 천사가 나온다면 철수에 돌아가는 날에 불태우고 갈 터인데 무슨 불과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밥과 술을 들기를 청하였는데 술상은 간결하고 색다른 음식이 교대로 나왔습니다. 진유격이 행장에게 말하기를 이는 천재 일우의 좋은 모임이니 세 나라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자리에 있던 유대무가 말하기를 전일에 떠나올 때 노상에서 병을 앓았었다 하니 다음 도사가 말하기를 집 생각하는 병이 아닌가 하자 유대무가 웃으며 정말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희롱조로 말하기를 공은 겨우 이르자마자 집 생각에 병이 났는가? 나는 이 역에 있은 지 4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냈겠는가? 나도 그렇다 하고 시험삼아 행장에게 묻기를 당신도 몇 년이나 되었는가? 하니 행장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 있은 지 4년이다 하였습니다. 유대무가 웃으며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집을 생각할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집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행장은 컥 듣고 크게 웃었으며 좌증이 온통 박장대소하였습니다. 유대무가 붓을 잡고 시를 지으니 현소가 화답하였습니다. 주령을 마련해 내기를 술 한 방울 떨어뜨린 자는 벌을 준다고 하였는데 조금 후에 행장이 술을 2방울 떨어뜨리자 술 2잔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진유격이 유쾌하게 마시자 행장이 말하기를 소장에게 들으니 노예는 도중에서 절대 술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기에 나는 매우 무료하게 여겼는데 이제 모시는 자리에서 다행히 몇 잔을 다 드시니 매우 감사하다 하였습니다. 진유격은 혹 의자에 앉기도 하고 혹은 의자에서 내려 앉기도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평좌하였습니다. 술이 취하자 진유격은 담도사, 낙수비 등과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장 등 그들은 방으로 갔다가 얼마 후에 나와서 또 한담을 나누었습니다. 파할 임시에 진유격이 분부하기를 조정이 관백을 봉하기 전에 일본을 일본대로 한 나라, 조선은 조선대로 한 나라, 천조는 천조대로 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관백이 천조의 봉군을 받으니 곧 조선도 속국이고 일본도 속국이다. 천조는 부모의 나라여 일본과 조선은 형제의 나라니 바로 한 집안이 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두 집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의 서신을 보니 유찬획이 떠난 뒤에 곧 군사를 첫수에 귀국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미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보낸 자는 5,000명이고 단지 궁한 백성만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수가 얼마 안 된다 하고 다음 도사도 이미 떠난 지가 5,000여 명이다 하였습니다.
진유격이 행장에게 분부하기를 성노야가 너희를 위하여 이 한 가지 일을 힘을 다 쏟고 남들의 꾸지람을 들을 대로 들어가면서 종시 주장하여 오늘날에 성사할 수 있게 하였으니 그의 노고가 지극하고 은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행장이 현서로 하여금 쓰게 하기를 오늘은 주격이 다 취했으니 내일 다시 대화하자 하였습니다. 파하고 돌아오니 행장이 중화 밖에까지 나와서 전송하였습니다. 행장의 아우인 소장이 외통사 이 언서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항외를 후대하기 때문에 앞을 다투어 서로 투항하여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 있는 수가 얼마인가 하므로 이 언서가 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하니 행장의 아우가 말하기를 나는 자세히 들었다. 가사 난처한 일이 있으면 우리들도 투항에 가려 하는데 너희 나라에서 또한 후대해 줄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15일은 바로 상원절이었는데 외국은 보름날 그 다음날을 15일이라고 한다. 안팎의 가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행하였습니다. 식후에 담 도사와 낙수비가 찾아와서 술 마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오후에 행장, 현소, 주께, 병조신 등이 찾아와 문을 닫고 곧 막 강화하려 하는데 행장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진유격이 행장에게 대홍단 한 필, 화룡 두 필, 흉배 1대를 보냈더니 행장은 감사하다고 술 한 통, 물고기 2마리, 귤 한 포를 보내왔었습니다. 진유격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여기에 이르러 선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뭐의 물품을 보내고 보니 도합 15 내지 16냥의 은양이 들었다. 이는 모두 집에서 사사를 가져온 것인데 이번 길에 쓴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저녁에 진유격이 유대무로 하여금 행장을 찾아가 보고 일찍이 철수에 돌아가서 일이 잘 마무리게 되게 하면 우리들도 흔쾌히 거창 남원 등지에 가서 천사를 영접할 계획이다 하고 타이르게 하였더니 행장이 답하기를 이쪽 사정은 관백도 명백히 모르니 내가 마땅히 3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관백에게 가서 면대하여 보고한 뒤에 곧바로 나와서 천사를 영접하고 각 진영의 군사를 일제히 철수에 돌아갈 계획이다. 또 노야는 남원 등지에 나아가 머무르려 하나 그곳 역시 천조의 지방이 아니니 차라리 우리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나온 뒤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16일 아침에 진유격이 임 통사를 불러서 행장의 말을 전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당초에 부산으로 물러가 머물러 있으면서 책봉을 요구하고 조공을 요구하였으니 천조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또 봉공 문제를 놓고 6과 13도에서 12장단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복건에서 외선을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영파에서도 외선을 잡음으로 해서 조중에서 더 왜곡을 믿지 않았는데 오직 성노야만이 너희의 거짓이 없는 심정을 통찰하였다. 또 외선을 조사한 결과 북류에 표류된 것이지 도적질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성노야는 혼자 힘으로 그 일을 담당하여 책봉을 허락해 줄 것을 계청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고 또 조선에서 한 주본을 올려 너희들이 분수를 지겨 군사를 철수한다는 등의 사정을 칭술하였으므로 성제가 내려져서 책봉의 일이 이미 정해졌다. 다만 너희들이 실제 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애가 탈까 염려한 까닭에 특별히 두 유격을 차송하였으니 하나는 소서비를 데리고 경사에 들어가고 하나는 부산에 머물러 선유하여 철수에 돌아가는 것 일을 독촉하게 하였다. 너희들은 장차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겠는가? 반드시 폐의 뜻에 의가하여 진영의 군중을 철수에 돌아감으로써 성노야가 듣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만일 다 철수하기 어려우면 진영 중에 초봉을 불태우고 헐어서 철수에 돌아가리라는 상황만이라도 보이는 것이 가하다. 누가 와서 일일이 조사하며 점검하겠는가? 나는 단지 목격한 것만으로 회보하면 조정에서는 더욱 너희의 공손함을 가상히 여길 것이고 천사도 속히 도착할 것이다.
하였더니 조금 후에 통사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행장이 말하기를 종전에 왕래한 차관들의 많고 적은 말들은 모두 무익한 대로 돌아가고 지금 노야의 명백한 지시를 받으니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다만 처음엔 내가 돌아가서 관덕을 보고 오는 동안에 노야가 여기에 잠깐 머물러서 천사를 기다리게 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바닷길 풍랑석에 왕복 일자를 얘기하기 어렵고 만일 천사가 갑자기 당도하면 누가 장차 영접하겠으며 또 노야가 여기에 머무르면 조정에서 반드시 의아심을 가질 것이니 보고 듣기에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노야는 나가서 천사를 영접하고 나도 여기에서 대기하는 편이 아예 나을 것이다. 각 진영에 따라 군사 5,000명이면 먼저 2,000명을 철수하고 1만 명이면 먼저 5,000명을 철수하여 절반씩 덜어서 보내되 노야와 낙, 야간 각각 한 척의 배를 타고 웨이양해까지 나가 확인하여 보내고 돌아와 이것을 돌아가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다 하였습니다. 진유격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행장의 계책이 매우 묘하다. 각 진영의 철수할 수를 명백히 적어오라 하였습니다. 이날 진유격이 이 해룡으로 하여금 유대무의 서신을 가지고 가서 현수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내 해달피 파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해룡이 이 언서와 함께 현수, 주께, 평의지, 평조신이 함께 쓰는 진영으로 갔는데 그 진영은 서쪽 변두리 8리쯤에 해 안에 있는 높은 산에 위치해 있으며 행장의 진영에 비하며 조금 작다고 했습니다. 평의지는 사냥하러 나갔고 현서 등은 진영에 있었는데 현서가 이 해룡에게 묻기를 천사는 어느 때에 이르는가 하자 답하기를 2월 초에 마땅히 이를 것인데 다만 조선의 인마가 고르지 못하여 중도에서 핏이 지연될까 그것이 염려될 뿐이다. 그러나 2월을 넘기지 않고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서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조석이 대마도로 돌아가서 천사를 기다리고 싶은데 단 종전에 공갈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천사가 오면 마땅히 귀국할 것이다 하자 이 해룡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천조가 너희 웨이에게 공갈한 것이 아니라 길이 멀다 보니 오가는 말들의 허실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즉시 돌아가서 청을 올렸다면 조정에서 너희의 성실함을 보아서 조기에 이미 이를 완결하였을 것인데 너희가 조선에 dun을 치고 병력을 가지고 요구하니 조선이 너희를 의심하고 조정에서도 너희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의소 관원들의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오래도록 타협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성노야가 새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10분 생각해서 개청해 가지고 성지를 받던 다음 우리 진노야를 먼저 차견하여 선유에서 돌아가기를 독촉해 하였으니 이는 한 점도 허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오래지 않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곧 석노야의 은혜를 알 것이다 하니 현소가 공수하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소가 이 언서에게 묻기를 천사가 나오면 수행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나 들으니 두 천사의 수행 인원은 반드시 수백여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평조신이 말하기를 우들 생각에는 이 3,000명이 아니면 반드시 1,000명은 될 것이라 여겼는데 어찌 수백 명이란 초라한 소수를 말하는가. 천사를 모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땅히 국민들로 하여금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하니 많을수록 좋겠다 하고 또 이 언서에게 묻기를 우리들은 일찍이 철수해 돌아가야 하겠는데 너희 나라가 책봉하는 일을 억제한다고 하니 이는 무슨 심사인가 하자 이 언서가 답하기를 책봉을 허락하는 여부는 천주의 소관인데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관여할 일인가 하니 평조신이 말하기를 행장이 바야흐로 천조와 약조를 강정할 때 너희 나라의 전선이 거기 와서 정박하여 서로 싸울 계획을 하였으니 조선이 책봉의 일을 억제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 나라가 3년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여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는데 너희 나라는 왜 우리들을 속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은 단지 소나 말을 사려고 할 뿐이지 우리들이 속히 돌아가는 것은 주선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이 속히 돌아간다면 너희에게 좋지 않겠는가? 또 너희 나라의 양반 승려가 두 번째 청정의 진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기에 그처럼 왕래하느냐? 두 왕자가 붙잡혔을 시에 행장이 관백에게 극진히 말해서 내보내게 되었는데 너희 나라는 이런 공을 모르느냐 하였습니다. 이 해룡이 돌아오자 진유격이 무슨 대화가 있었냐고 물으니 이 해룡이 말하기를 저들이 여차여차 묻기에 내가 여차여차 답하였다 하자 진유격이 말하기를 응답이 매우 좋았다.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했더라도 그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와 낙스비가 찾아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17일 아침에 진유격이 신을 불러서 저기로 먼저 나가 인부와 말 등 여장을 준비하라. 나는 21일에 출발할 것이다 하니 유 대무가 말하기를 일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보내는 것은 좋지 못하니 결말을 보게 하라 하였기 때문에 정지하였습니다. 낙수비가 찾아왔습니다. 진유격이 유 대무와 담 도사의 비리에 대해 밀담하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대개 담 도사가 행장과 모의하여 진유격을 더 머물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유격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를 속인 것을 화낸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담도사와 둘 사이는 사색이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오후에 진유격은 담도사와 낙수비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행장 등을 초청하니 행장은 모처럼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핑계했고 현소 주께 평조신 많이 왔습니다. 진유격이 분부하기를 내가 여기에 온 지 이미 4, 5일이 되었는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의사가 없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너희들은 일찍 결정하라 하니 현소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인들 어찌 일찍 돌아가고 싶지 않겠는가? 단 큰 일이 완성되지 못해서 가벼이 물러갈 수 없다. 비록 천사가 가까운 시일이 나온다고 하나 종전의 천조가 우리를 너무 많이 속여서 우리들은 역시 믿을 수 없다. 만일 천사가 경성이나 남원 등처에 당도한다면 관백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다 철수해 돌아갈 것이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이는 천조가 너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단 중화의 체면이 매우 크므로 모든 일을 가볍게 할 수 없어서였다 하며 이 일은 그 얼마나 큰 일인가? 과도의 제신들의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1, 2년을 지체하였으므로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성노야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힘을 써서 주번을 올려 허락이 내려졌으니 일이 매우 명백하여 전일의 것과는 같지 않다. 나는 단지 너희들을 선유하는 일만 담당했을 뿐이다. 철수하고 안 하고는 너희에게 달린 것이니 나는 억지로 권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너희들이 명령을 듣지 않는 상황만을 파악해 돌아가서 병부에 보고할 뿐이니 성노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너희들의 일이 완성되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니 현소 등이 답하기를 노야의 분부는 비록 이와 같지만 우리들이 평양에 있을 때 우리는 물러났는데 천조는 우리를 속였고 용산에 있을 때도 우리들은 물러났는데 천조는 또한 우리를 속였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퇴축하여 오랫동안 해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방을 해치는 일이 없었고 또 관백에게 간절히 말하여 조선의 왕자와 배신을 돌려보냈으니 우리들의 공이 아닌 게 없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한 번도 천조에 실신한 적이 없는데 천조가 우리를 속인 것은 많다. 지금 비록 천사가 나온다 하나 또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만일 가까운 곳에 당도한다면 관백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일시에 철수에 돌아가겠다 하자 진유격이 천사가 아마 벌써 출발했을 것이니 믿지 못할 리가 만노하다. 너희가 두 소장을 차출하여 나를 따라 같이 가게 하면 그렇게 멀리 안 가서 마땅히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천조에 있어서 성지를 뽑아 기록한 것을 내주면서 말하기를 준호한 성지가 해와 같이 밝으니 너희는 보면 알 것이다 하니 현소가 꿇어 앉아서 다 보고는 돌아가 행장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날 진영 아래 해문을 바라보니 벌려있는 크고 작은 배 50여 척에 각각 기호를 꽂고 또 휘장을 벌려 쳤기에
물어본다 모두 말하기를 철수에 돌아가는 일본 배다고 했습니다. 임 통사가 신에게 말하기를 철수에 돌아갈 병선은 모두 줄지어 놓았으나 오늘은 동남풍이 있어 발송할 수 없으니 내일 출송시킬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녁에 다음 도사가 술 한 통과 염육을 신에게 보냈기에 18일 아침에 신이 진유격에게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남야가 술과 고기를 보내주었으니 신들이 찾아가서 살해하기를 청한다 하였더니 진유격은 단지 이 해룡만을 시켜 담 도사에게 가서 살해하게 하였습니다. 이나여 담 도사에게 배신이 멈서 살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출입이 불편하여 감히 와서 살해하지 못하고 다만 소인으로 하여금 성대한 하사에 살해하도록 한다. 또 배신이 나올 때 과군이 전교하기를 너가 담야를 보고도 나의 의사를 담야에게 전달하되 대인이 속을 위하여 오래도록 호표의 굴에 머물며 많은 괴로움을 받은 지 이미 3년이다. 수시로 서신하여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사신의 출입이 편의치 못하다. 비록 뜻과 같지는 못하나 어찌 일각인들 생각에 있겠는가라고 하고 또 너가 싸가지고 간 반전 10양을 기회를 보아 그에게 바쳐서 가인들의 의복과 보선을 마련하는데 보태 쓰게 하여 다소 나의 정의를 표하라 하였다. 이 글은 때문에 감히 안부를 묻고 또 이것을 바치니 노야는 거두어 주기를 청한다 하니 다음 노사는 사양하고 감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3청하고 또 말하기를 노야가 받지 않으면 배신이 어떻게 돌아가서 말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다음 도사가 말하기를 행장이 진야에게 청하여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게 하고 자신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에 들어가서 관백에게 면대하여 보고한 다음 청정의 군사를 먼저 철수시키고 그가 거느리고 간 군사는 거기에 놓아두고서 단신으로 나와서 천사를 양잡아 크고 작은 각 진영을 동시에 철수에 돌아갈 계획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한 달 사이에 일은 빨리 완결될 수 있는데 다만 진야가 마땅해 하니 못마땅해 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노야가 진야를 권하라 하니 진야는 이미 내가 행장에게 사정을 두는가 의심하고 있는 터인데 내가 어떻게 권하겠는가. 지난 12월에 관백이 소장을 보내와서 행장에게 분부하기를 천조가 누차 우리를 속이니 군사를 철수하시는 일은 가볍게서는 안 된다. 비록 천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볍게 믿지 말라. 천사가 남은이나 경성 등지에 당도하였더라도 가볍게 철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천사가 직접 너의 진영에 당도함을 기다렸어. 너가 직접 본 연후에는 나에게 알릴 필요 없이 곧 모조리 철수해라 하였다는데 그 소장도 나를 찾아와 보았다. 관백의 분부가 이러하니 그들은 반드시 가볍게 철수에 돌아갈 리가 없다. 그러나 천사가 나온다면 조만간에 필시 철수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이후 찬핵이 떠난 뒤에 이미 5,000명을 철수했다 했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것도 허위로 꾸며서 진야로 하여금 보고 가도록 하려는데 불과한 짓이지 몰래 되돌아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나는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그들의 정상을 살폈는데 그들의 교사함은 헤아릴 수 없으니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방문을 나가본 적이 없고 다만 책이나 보면서 무료함을 달랠 뿐이다. 저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미 봉황을 허락하였으니 저들이 다시 공시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미 강정되었으니 단지 봉황만 하면 저들은 마땅히 물러갈 것이다. 내가 당초에 행장과 말하기를 봉황을 허락하면 조공은 요구할 필요도 없다. 소수히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 이미 봉황한 뒤에 너희 나라는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쳐 살해해야 할 것이니 그 기회를 인하여 공손히 요청한다면 천조가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어찌 바쁘게 서둘러 일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니 행장이 옳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행장이 11월에 선봉 및 소장 등을 거느리고 우도에 나아가서 이틀이 되도록 되돌아오지 않았기에
나는 몹시 의구하였는데 강화에 대한 회담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마음이 퍽 기뻤었다 하고, 또 행장이 써보낸 종이 쪽지를 내보였는데 거기에는 진야가 잠깐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약속하였다 하고, 또 속히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남은 등처에 이르러 천사를 기다리겠다. 내가 돌아가 보고함과 동시에 천사가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어찌나 앞뒤의 말이 어긋나는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듯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해룡이 사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식후에 진유격이 신과 이 해룡으로 하여금 여장을 챙겨가지고 나가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외적의 사정은 내가 대략 본바다. 밀양동체의 인부와 말이 가장 시급하니 미리 정비해서 대기하라 하였고, 다음 도사는 그 표제로 하여금은 일량 세전을 싸가지고 나오게 해서 신들을 전송하면서 말하기를, 별로 정의를 표할 만한 물건이 없어 이처럼 사소한 것을 선물하니 성의로 받아주기 바란다 하기에 신이 제3 사양했으나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밀첩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외적의 심정은 다른 게 아니라 다만 천사를 기다려서 다 철수에 돌아가려고 할 뿐이니 돌아가 전하에게 보고하여 마음을 놓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나에게 서신을 보내어 행장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남은 양식을 거두어 가지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혹은 동사들로 하여금 위장하여 서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면 나는 마땅히 힘써서 도울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왜 이는 이곳에 있어 군사는 많고 식량은 적으므로 그들도 또한 쌀을 운반하는 일로 고생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라 의복이 다 해지게 되어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 전하는 멀리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실정을 알겠는가. 오로지 배신이 조정에 돌아가 아래여 알리었어. 공공한 사람을 구제해 주도록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였습니다. 오후에 신은 이 해룡과 함께 진유격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온 뒤에 담도사에게 들러서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바다로 내려와 배에 올랐으며 밤에 죽도의 진영에서 자고 이튿날 출발해서 상랑강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홍통사와의 문답 내용입니다. 관백이 새 관백에게 전의하인데 새 관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전의를 한 것이 아니라 관백은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형 손자인 중납언을 길러서 자기의 후사로 삼았는데 금년 나이가 28세다. 수길이 그를 총애하여 관백 비유하면 중조의 적음과 같다. 그를 삼고 모든 일을 다 총괄하도록 하니 그의 권한은 일국을 뒤흔들고 세력은 수길과 동일하다. 관백이 당초에 조선을 빼앗아서 중납언을 봉해 주든가 아니면 자기가 차지하고 일본을 중납언에게 양보하든가 하려고 했다. 관백은 금년 나이가 56세다 하였습니다. 임진년에 관백이 천정 황제를 죽이고 문록 황제를 세웠는데 지금 문록 4년이다. 천조가 이미 관백을 봉하여 일본 국왕을 삼았으니 문록과 함께 설 수 없다. 관백이 장차 여주 지방으로 옮겨 거처하려 하는데 여주는 영파를 왕래하기에 편리하고 가까운 지방이다 하였습니다. 행장은 관백이 사랑하는 장수인데 조선을 침략한 일은 행장이 처음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벼슬은 높지 않으나 호령이 모두 행장에게서 나온다. 행장의 벼슬은 총병과 동일하다. 일본에는 풍신, 조신 등의 칭호가 있는데 풍신의 경우는 왕에게 품위하거나 보고하는 일을 직접 할 수 있으나 조신은 감히 하지 못한다. 행장이 일본에 있을 때 구주 지방을 관리하였으므로 쌀 4만 담을 받았고 봉황의 일을 주장한 뒤로는 관백이 상미 500담을 더 준다. 만일 봉황의 일이 완결되면 행장은 어떤 공을 차지하여 마땅히 큰 벼슬에 오를 것이다. 행장이 나올 때 스스로 1만여 군사를 거느렸는데 평양에서 400명을 잃었다. 필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300여 명이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거짓말을 하니 믿기 어렵다. 행장이 지금은 12진영을 총괄한다 하였습니다.
행장의 금년 나이는 38세입니다. 청정이 처음에는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니 행장에 비하면 더욱 친밀하였다. 그의 관직 및 관할주와 받는 쌀은 행장과 더불어 일반이라 한다. 청정이 당초의 거느린 군사는 1만 3천에서 4천이었다. 북도에 있을 때 행장이 패배하여 평양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청정은 곧 패배하여 군사를 잃은 상황을 관백에 급보하자 행장은 청정을 원망하여 드디어 틈이 생기게 되었다. 그 뒤에 행장이 본공을 청하려고 하자 청정이 이를 논쟁하였으나 결국은 행장의 주도권을 빼앗겨 두 적의 틈은 더욱 벌어졌다. 지금은 관백도 행장을 신임하고 청정을 소원이한다 하였습니다. 부산에 주둔한 외장의 이름은 한음으로 부르면 안국사인데 나이는 18세로 그를 잘하고 나이는 어리지만 벼슬은 여러 장수에 비해 가장 높으며 일본에 있을 때는 관할하는 주는 30주, 받는 쌀은 9만 담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이 어린데 벼슬이 높은가 하였더니 일본 규정은 본래 이와 같다. 비록 5, 6세일지라도 벼슬을 하는 자가 있으니 습작이기 때문이다 하였고 안국사는 벼슬이 높은데 호령과 절제를 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더니 벼슬은 높으나 일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행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도 따르고 있다. 안국사가 현재 관할하는 군사는 2만여 명이다 하였습니다. 외적이 당초 나올 때는 도합 35만이었다. 35만을 8갈래로 나눠가지고 들어와서 각각 한도씩을 점령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25만 명인데 좌우도에 25 진영을 설치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현서와 평의지 등은 대마도 외인을 관할하며 모든 문자와 노은 이에 관한 것은 현서와 주께가 전담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관백의 위인은 어떻든가 하고 물었더니 영웅의 인물은 뭐되니 어떻게 천하를 모두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답하기에 그게 무슨 말인가? 천하거지 한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봉황을 허락하였겠는가 하였더니 그는 말하기를 선조가 지그를 두려워하여 봉황하겠는가? 다만 3년 동안 전쟁 통해 조선 지방이 다 피폐되었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행장이 애타게 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은전을 가하여 포황의 도량을 높이려는 것일 뿐이다. 어찌 두려워할 리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당당한 천주의 위세로서 육군을 대거 동원하여 초물한다면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는가? 천사가 일찍 나온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지연된다면 간병이 다시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겠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저들이 하는 짓을 보라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심이 가기에 재차 물어보았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년의 수세법은 일묘에서 쌀 2마를 거두었는데 군사를 일으킨 뒤로는 일묘에서 4마를 더 수세하므로 인민 중에 수기를 원망하는 자가 많다 하였습니다. 산동지방 관백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었더니 복종하지 않는 지방이 없다 하였고 관백이 유구국을 복종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었더니 유구국은 천조에 조공하고 물화는 일본에 교역한다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포로로 잡은 조선의 남녀를 일본에 전매하는데 미녀의 경우는 30여 년까지 받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일본의 풍토가 절강에 비해 어떻던가 하고 물었더니 절강에 비해 좋은 편이고 여념지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으며 밤에도 문을 닫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상은 홍통사와의 문답입니다. 홍통사는 절강 사람으로 만력 을해년에 포로가 되었다. 각 진영의 외장 성명을 알리기에 모두 그 나라의 향담 따라 글자를 맞추어 적겠습니다. 죽도에는 강강노감이, 감동포에는 야랑가와, 가덕에는 지범지, 안골포에는 달산부로, 웅포에는 행장, 제포에는 평의지, 거제에는 아원로감이, 또 거제에는 간곤로감이, 영등포에는 사야모은 로다유, 기장에는 가인로감이, 동래에는 공가와 마다시지, 임랑포에는 다가와 시구로,
서생포에는 청정, 부사에는 악인, 노산서우, 울산에는 모리, 육인로, 가미입니다. 진유격이 나올 때 선주인, 외인 사람이 통사 장춘열에게 간청하기를 내가 데리고 온 한 여자는 경성 사람이다. 나는 마땅히 귀국해야 하겠는데 그녀가 매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돌아갈 때 데리고 가기를 바란다 하므로 장춘열은 말하기를 노야가 모르는 일이라 내가 감히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 품청하여 허락을 받으면 내가 마땅히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하자 그 외인이 곧구로 앉아 진유격에게 하소연하니 진유격은 허락하였습니다. 또 한 외인이 와서 청하기를 나도 한 여자를 데리고 있으니 함께 보내주기를 청한다 하자 진유격이 허락했다 하므로 장춘열이 두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 대무가 현소에게 준 시는 웅천의 산빛은 푸르고 푸른데 산 위의 외딴성 광활한 지대를 굽어본다. 땅은 동남쪽 붓에 없는 곳에서 끝나고 연기 낀 구렁마다 잔우가 거치고 난간 밖의 봉우리마다 석양볕 흩어져 있다. 은하수 속에 뗏목을 타고 금옥궐 아래 부상 보게 된 것은 기쁘다 하였고 현소의 답사시는 하늘을 우러러 묵묵히 친교를 비노라니 국화심은 옛정원 황폐짐 애달다. 어찌 생각하리 먼 오랑캐 나라 사랑하여 오늘날 열국의 왕으로 보응해 줄 것을 서로 만나는 기간 번개처럼 빠르니 술 부어 대작하며 사양볕 아꼈네. 웅천의 진영 어찌 잊으리. 옛부터 삼숙의 인연 경계했는데 하였습니다.